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효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서울성모의 완화의학과 교수님들을 함께 모시고 특히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나와주신 교수님들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철민 교수고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의 안창호입니다. 저는 완화의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주로 말기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들과 같이 가정의학과 의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제 주 환자분들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가정의학과 의사지만 호스피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린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호스피스는 집처럼 완화의료는 증상을 줄여주는 게 목표인 곳이다 라고 말씀을 주로 드리고요. 저희의 주치료 대상인 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명이 수개월 이내라는 판단을 의사 두 분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성직자분들까지 해서 신체적 증상, 사회심리적 증상, 영적 증상들을 아우르는 전인적 돌봄을 하는 곳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남아있는 삶 동안에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돌봄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기대여명이 수개월, 6개월 내외 남으신 그 질환을 가진 환자들 이야기하셨는데 나라마다 조금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입원형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암 환자로 제한하고 있고 기타 그 자문형이라든지 가정형 이런 데서는 그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라든지 그 만성 간 질환, 그다음에 에이즈 같은 감염성 질환도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는 상급 종합병원에 있다 보니 주로 암 환자분들이 입원형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이제 암을 이기는 적극적인 치료인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하기에는 너무 쇠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런 치료하면 합병증 때문에 힘들어지시거나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진행되는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와서 저희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스피스의 종류에도 입원형도 있고 자문형도 있고 가정형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렇다고 또 모든 병원에 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들이 내 가족이 이렇게 이제 여명이 가까워져 오시고 기대 여명 6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남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완화의료에 관심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가장 처음에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으실까요? 그분들은 외래를 통해서 진료를 보셔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주치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료했던 주치의분이 이제는 말기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호전 가능성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의 주치의 의견에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시작은 외래 진료가 첫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정부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중앙 호스피스 센터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 중앙 호스피스 센터를 검색하시면 호스피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기관들이 호스피스 기관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정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문기관을 찾아서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무엇인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돌봄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완화의료 병동에 이렇게 가거나 했을 때 돌봄 서비스 이런 식으로 돌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눈에 띄어요. 그래서 돌봄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희 과장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기존에 암 진단받았을 때 완치를 위해서 매진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질병 중심이고 대상은 그다음에 이제 장소는 그 병원 중심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보는 지표
임상적 지표들은 뭐 피 검사 결과라든지 엑스레이 결과라든지 특수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이제 질병보다는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증상, 그게 대상이 되는 거고, 뭐 수치를 따진다기보다는 환자분의 기능 유지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려면 당연히 이제 진통제나 이런 것들 약도 쓰시고 그렇게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완화라는 표현 자체가 통증이나 증상을 줄여준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건 계속 커지고 퍼져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통증이나 다양한 증상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지만 생긴 것들을 저희가 줄여준다고 해서 완화의학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은 마약성 진통제뿐만 아니라 통증 양상에 따라서 진통소염제, 항우울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약제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증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 뭐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에 입원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댓글이 써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증상이나 어떤 통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절해 주시려고 하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인적 돌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호스피스 돌봄은 전인적 돌봄이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신체적 돌봄, 사회심리적 돌봄, 영적 돌봄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건 신체적 돌봄인 거거든요. 증상이나 통증이 줄어들어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본인이 하고 싶거나 해야 될 것들을 미루지 말고 하는 사회심리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승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환자분은 굉장히 여명이 짧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승화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 평화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어떤 행사가 작게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한 해 1년 동안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하셨던 환자분들, 돌아가셨던 분들의 그 환자분들의 유족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그동안 이제 환자 임종 이후에 유족분들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꽃꽂이라든지 이렇게 좀 작은 그런 체험 같은 걸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환자분뿐만 아니라 유족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우리 박효준 교수님 사별가족 모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에 언제 한번 우리 과장님도 사별가족 모임 때 우리 개회사를 하시는데 눈물을 보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한번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호스피스 시작한 지는 15년 남짓 정도 되는데요. 이제 늘 사별가족 모임 때 봄, 가을이면 뭐 인사말을 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임종하셨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잊혀져 갈 때 진정한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울었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뭐 암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긴 한데, 그 직후에 저도 사별 가족인 입장에서 인사말을 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터부시하기는 해도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기간 잘 살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일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에 입원을 하려면 굉장히 대기 리스트가 많아서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서울성모병원은 좀 어떠세요? 예, 서울성모병원은 사실은 빅5 병원 중에 유일하게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기간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호스피스 전문기간은 사실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간이 긴 데도 있고 지방 같은 짧은 경우가 있지만 서울 경기권은 대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사실은 암을 이기는 치료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달았다라고 한다면 빨리 호스피스 기간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있는 그런 전문기관을 검색하고 미리 외래를 보시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가정 호스피스가 되는지 또는 이제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도우미가 되는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부언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서울성모병원은 빅5에 있는 유일한 호스피스 운영 기관이기 때문에 좀 대기사항은 좀 예외적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내가 진행성한 말기암이 되면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노라라고 이제 의지를 밝히시는 분들은 한 70% 정도 되세요. 근데 실제로 말기암 환자 중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종에 이르시는 분들은 채 20%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호스피스 의료 기관들이 늘 포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은 되게 급박한 것 같습니다. 말기가 되면 진행 속도도 빠르고 합병증이 생겨서 그런지 정말 이제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경우들도 흔하게 보다 보니까 그때 호스피스 기간을 찾으면 좀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다가 끊겼었는데 그게 네. 뭐였냐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일반 분들 환자분들의 생각은 그냥 입원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의 인식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혹시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분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접하면서 가슴 아픈데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 두 가지가 하나는 살려주세요. 또 하나는 죽여주세요입니다. 근데 이제 죽여주세요 하고 오는 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죠. 고통스러우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하루하루 뭐 의학적 상태가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병 자체는 증상을 완화시켜 드리고 고통이 경감되면서 이제 표정도 밝아지고 이런 통증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또 이제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봉사자 성직자분들은 그분들의 다른 삶의 질이라든지 영적인 요소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뭐 요법 치료도 해드리고 그렇게 밝게 지내시다 보면 죽고 싶어요 이런 소리는 조금 이제 쏙 들어가는 편이고 이제 그 회진 시간에 표정도 밝아지시고 덩달아 이제 가족들도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를 보면 또 이제 마음이 놓일 때가 있고 살려주세요라는 그 소원에 대해서는 이게 말기암이고 진행성이기 때문에 살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길지 않은 기간을 삶의 질을 유지를 시켜드리면서 이제 병에 대한 경과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기대명도 좀 알려드리고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안내도 해드리고 또 가족들한테는 같이 정리를 하면서 애도 반응도 도와드리고 아까 염려하셨던 이제 사별 후에 사별 가족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죄책감도 있고 막 그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체중도 줄고 죽고 싶고 이런 기간이 뭐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 내지 2년 지속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보살펴 드리고 하면 환자들과 가족들이 좀 만족도가 좀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명까지 이제 뭐 한 달이 남으신 분이 있고 뭐 한 6개월 정도 남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갑자기 임종이 다가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상태가 좀 이제 안정적이었다가 그러면 이제 입원이 또 길어지거나 또 짧아지거나 할 텐데 만약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입원해 계시면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혹시 입원 비용이 많이 비싸거나 좀 그런 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닐까요? 저희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기관이든지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 있고 이제 일정액제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다인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한 2, 3만 원, 약제비나 모든 걸 포함해서 2, 3만 원 정도. 또 가정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방문함에 따라서 이제 약을 얼마나 쓰냐의 처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방문 자체는 5천 원 내외 정도라서 일반적으로는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일반 병동에서 임종에 이르시는 분, 그다음에 호스피스 이용하면서 임종에 이르시는 분, 그다음에 호스피스 중에서도 가정 호스피스까지 받으시면서 임종에 이르시는 분, 이런 분들 비용을 비교를 해봤더니 호스피스 이용하거나 특히 가정 호스피스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가정 편안하게 가정에서 임종까지 하시는 분들이 10분의 1 이상 그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정 호스피스가 만족도가 저희가 방문해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환자나 가족들이 집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역설적이게도 비용은 제일 저렴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사실은 이제 내 가족이 많이 편찮으셔서 아프셔서 심적으로 그런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오래 뭐 암 치료를 받으신다든지 그런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오래 계시거나 하면 사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비교적 비용이 좀 저렴한 편이고 게다가 간병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일부 호스피스 전문기관들은 호스피스 도우미 제도가 있어서 간병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낮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기관, 말기 암 환자분들 특히나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기관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보통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에 입원해 있다가 상태가 좀 안정적으로 되고 뭐 통증 조절이라든지 증상 조절이 뭐 경구약이나 이런 것으로 잘 된다고 하고 안정적이면 다시 퇴원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 이제 그건 각 전문기관마다의 운영 방침이 있는데 특히나 서울성모병원은 저희가 한 2주 내외 정도 환자분 안정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판단되면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정 호스피스라고 하는 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집으로 방문해서 입원했을 때처럼 통증이나 증상을 줄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방문해보면 90% 이상 환자나 보호자분은 훨씬 만족도도 좋고 특히나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힘들 때는 언제든지 응급실로 가는 게 아니라 병실로 입원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저희 돌봄을 하는 걸 많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환자분들께 조금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좋은 말이긴 한데 호스피스는 웰 다잉을 하러 가는 곳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의 의도성은 웰 다잉은 아니고 웰 비잉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편안하게 도와드린다라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웰 다잉이 되는 것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잘 살기 위한 곳입니다. 사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임종하시는 분들의 평균 여명을 보면 3주에서 4주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암을 이기는 치료에 접근성이 좋은 나라라서 실질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에 이완되신 분들의 여명은 상당히 짧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남아있는 삶 동안에 본인이 하고 싶거나 해야 될 것들을 미루지 말고 하는 데 있어서는 통증이나 증상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삶에 있어서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의 통증 조절, 삶의 마무리, 또 영적인 승화하는 측면에서라면 호스피스 기간을 적극 추천하고 조기에 진입을 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시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